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혹은 검찰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정치적인 입장 혹은 정치인들의 싸움보다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미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개개인의 삶에 비춰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두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로 일단 두 분 연결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민주당이 지금 추진 또 통과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총평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상수 부협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변협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에 준하는 수준의 이러한 개정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졸속 추진 안 된다, 반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민변 장유식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너무 서둘러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제안됐던 안보다는 지금 중재안,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많이 수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상당 부분 불식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방향성은 옳다. 또 여러 가지 성급하게 추진되는 문제들 조금 해소되어 가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인들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피해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얘기는 또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박상수 부협회장님 어떤 피해가 가장 걱정되십니까? 일단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실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건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제대로 이제 준비가 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경제범죄 수사 등에 있어서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해왔던 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하게 되는 사안은 6대 중대범죄가 이제 이번 개정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전보다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법 사건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공정거래법이 경제범죄에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년 6개월 뒤에는 그럼 이게 이제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중수청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 경찰에게 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개정안은 고발을 할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는 대기업 재벌에 공정거래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 같은 것이 발생을 했을 때 담합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건데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고나 재정 신청도 못하게 돼서 경찰 수사에서 막혀버리면 사건이 완전히 암장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주변 법들이나 이런 체계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사권 조정을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공정위의 활동도 또 있습니다만 이런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을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장유식 소장님,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수사 지연. 일반 민생 사건에서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 말씀이셨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조, 업무 협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서 사건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정거래 사건 얘기하셨는데 지금
공정위 사건이나 조세 사건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 사이에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박상수 부협회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또 많은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찰 수사의 미진 혹은 경찰 수사에 대한 확신이 없다, 불확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전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장유식 소장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또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 검찰 쪽에서 진행한 여론전의 결과죠. 네. 사실 그동안 70년 동안 경찰이 책임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수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했을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의 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고요. 네. 그 경찰이 수사를 오히려 책임성 있게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 검찰이 기소권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적법성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시스템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안 해본 집단에게 못한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박상수 부회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대립적으로 약간 방송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많은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변협에 있는 변호사들도 많이들 그렇죠.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런 거죠. 보는 측면의 차이인데 경찰에게 기회를 주자는 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범죄 피해자나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범지대가 있어요. 여기가 살인, 강도, 강간이 많이 벌어지는 데인데 네. 여기에 이제 무장 경관들이나 이런 체포나 이런 우범지대에 있는 강력범을 체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경관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굉장히 공부를 잘한 박사 출신의 하지만 전혀 어떤 그런 그 무술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능력이 좀 아직은 부족한 이런 분들을 세워놓고 아직 이분들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점점 이제 무장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교체를 하고 한번 세워놔 보자. 이러면 그 사이에 물론 그 사이에 점점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사이에 그 지역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나 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저희들이 법원 중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은 지연된 정의가 아닌 일이 벌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너무나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당장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야 되는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잘 안 알려진 사실이 뭐냐면 지금 검찰이 검사 숫자가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그 3배가 되는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이 있습니다. 사무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이 사람들이 검찰 식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검찰 사무관들, 검찰 직원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수사 인력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가능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꼭 검찰 밑에 있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력들을 국가 전체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 자꾸 뭐 졸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 이게 공포 이후 4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고요. 또 1년 6개월 이상의 그 중수청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수사기관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문제들은 국가기관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검찰 수사관이 내가 검찰에 소속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정말 수사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 협조를 한다면은 1년 6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네, 자, 두 분의 입장 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딜레마처럼도 느껴지긴 하는데요. 자, 좀 직접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동일성 부분입니다.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건 사실 법률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이 얘기는 박상수 부회표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범죄 동일성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된 다음에 네.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네. 이러한 규정이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것이 이제 그 기소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기소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사실 이 형사소송법 학교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좀 생소하게 지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도 좀 많이 생소하게 느끼고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데 네네. 사실 이 별건이라는 표현 외에 여죄라는 측면을 또 봐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별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수사기관이 여죄를 또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나가는 것은 일종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동일성이라는 기준을 굉장히 경색되게 규정을 하면 여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뇌물죄로 수사를 했으면 뇌물죄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 탈세도 있네. 이런 것들을 합치거나 혹은 더 추가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런 개념처럼 이해가 되는데요. 자, 장윤식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지금 별건 수사, 기획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거는 사실 거기 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범죄가 밝혀졌다고 해서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사사법적인 시스템에서 처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네. 국민의 법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네. 지금 동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고요. 네네. 이 부분을 이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별건 수사나 다른 방식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조금 이게 너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조금 네. 불확실한 개념이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실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많이 알려진 사건이 이제 그 탈북민이셨죠.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간첩죄랑 여러 가지 죄가 있었는데 무죄가 나자 또 검찰이 다른 건으로 좀 기소를 하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박상수 부회표장님 이런 부분 즉 이를테면 여죄를 밝혀서 하는 것과 별개로 좀 뭐랄까요 표적해서 너 꼭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또 보는 기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변협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민변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 변협에 다 소속 변호사님들이시고, 그렇죠, 네. 변협이라고 해서 별건 수사를 동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위법한 별건 수사를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 동의한 적은 없고, 사실 지금 형사소송법의 별건 수사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예를 들어 N번방 사건 같은 것도 네. 사실 이 동일성 기준이 적용이 엄격히 된다면 지금처럼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라는 게 항상 이 양면적인 면이 있는 건데 계속 어떤 한쪽의 원사이드한 측면만을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저희 그 변협이나 또 이런 변협에 있는 그 변호사들이 많이들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 사실 언론으로서도 참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런 사안들, 특히 대표적인 사안들만 인용해서 지금 사실 한쪽 면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장윤식 소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유우성 씨 사건은 별건 수사라기보다도 애초에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 다시 되살려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최악의 보복 기소였죠. 근데 그거 말고 지금 N번방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있고 또
그렇고 그러면 새로운 사건들이 나오고 관련된 사건들이 여죄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걸 왜 그러면 검찰이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네.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경찰하고 협력해서 경찰에 내려보내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네. 뭐 이를테면은 인천 여중생 투신 사건 같은 경우도 여죄 그 가해자 여죄를 밝혀낸 게 검찰에 사실은 경찰에 부실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걸 검찰이 진실을 밝혀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 역할 또한 경찰한테 다시 보내고 경찰이 하도록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오히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고 네. 또 반대로 검찰이 덮으려고 했던 거를 뭐 경찰이 했다는 그렇죠. 사례도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사실 여론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확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지금 검찰과 경찰은 협력해야 되고 또 서로 견제하고 통제해야 되는 이런 네.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적법성 통제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 통제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네. 경찰도 그렇다고 잘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통제 장치는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제 경찰 쪽으로 권한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네.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중요한데요. 박상수 부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경찰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굉장히 좀 또 이런 점들에 있어서 걱정을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수사기관 개혁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동의하지 않는 변호사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검찰의 권력을 그냥 경찰에 있는 대로 이양을 하는 게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검찰에서 생겼던 문제가 경찰에서 그대로 발생되는 게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그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그런 식으로 핑퐁을 치는 사정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수사가 지연이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 검찰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수사권은 또 경찰한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영장 하나가 나오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압수수색 영장 하나가 나오는데도 고소대리나 이렇게 변호사들이 해보면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피해자들은 울분에 차는 일들을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대로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양쪽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피눈물이 나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거대한 사건들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섞여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경제범죄, 거대한 경제범죄라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문서 위조 같은 문서 위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의 사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문서 위조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경찰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러면 똑같은 사건을 어떤 건 검찰이 수사하고 어떤 건 경찰이 수사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핑퐁만 치고 있으니 이게 뭐 1년, 2년 계속 공전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를 확실히 하고 해야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는데 일단 네. 해놓고 좋아지길 기다리자. 이건 저희가 좀 동의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물론 조금 정치인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어떤 거냐면 검찰이 6대 범죄만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6대 범죄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은 사실 지금도 모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핑퐁이 발생하는 수사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가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다는 그 이유가 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검찰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를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절로 다시 내려보내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오히려 책임 수사가 확립이 되면 그리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그거를 확실하게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 네.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좀 끝으로 다른 얘기긴 한데요. 저희와 인터뷰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관 예우를 얘기하면서 사실 검찰이 갖고 있는 이제 검찰 퇴직 후에 변호사로 일할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반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두 분 다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을 또 대표하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차례로 좀 짧게 듣겠습니다. 박상수 부회장님부터.
정관예우 문제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발생하지 않고 또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변협은 원래 지금 이제 법원 검찰과 함께해서 법조윤리 협의회라는 기관을 두고 있고 네. 이 기관을 통해서 정관들의 그 사건 수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하는 그런 지금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아니면 검수안박의 명분으로 쓰기에는 네. 조금 약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들이 네네. 충분히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사들이라면 다들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장유식 소장님. 이건 뭐 명분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뭐 사실 뭐 지금 검찰이 꼭 그것 때문에 정관예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네. 검찰 출신들은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 네. 사정이. 네, 그런 현실적인 사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보완책도 있고요. 두 분이 걱정하고 또 두 분이 가리켰던 방향은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저희 정치권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다르게 비춰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그리고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이었습니다.